고압 가공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이 가공전선의 높이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철도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6.5m, 도로횡단 6m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뱅크 용량 15,000kVA 이상인 블로 리액터에서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동작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조상 설비에는 전력용 캐패시터, 블로 리액터, 조상기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15,000kVA 이상인 블로 리액터가 언제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느냐? 내부 고장인 경우, 과전류가 흘렀을 때, 과전압이 생겼을 때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 되겠습니다. 전기철도 변전소의 급전용 변압기는 직류 전기철도의 경우 어떤 변압기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가? 이 전기철도의 급전용 변압기 같은 경우 직류와 교류가 다릅니다. 직류에서는 삼상 정류기용 변압기, 교류에서는 삼상 스코트 결선 변압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직류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삼상 정류기용 변압기가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의 그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이 기초 안전율은 2 이상입니다. 자, 이때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에서는 1.33 이상.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라.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 이상.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1.33. 문제에서 요거 묻고 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직류 전기철도 시스템이 매설 배관 또는 케이블과 인접할 경우 누설 전류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이격시켜야 하며 주행 레일과 최소 몇 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가? 문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전기철도의 레일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전기철도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전기는 여기에 가공 전선과 이렇게 연결돼서 전류가 이렇게 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케이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와 같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누설이 될 수 있겠죠. 누설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누설 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이격거리를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격거리는 1m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규정을 읽어보면 주행 레일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기에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전기 울타리의 시설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 전기 울타리다라고 하는 것은 농장 내의 가축이 바깥으로 도망가지 못하거나 또는 외부의 짐승들이 농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시설하는 것이 바로 전기 울타리입니다. 이 전기 울타리 시설 규정에 보면 사용 전압은 250V 이하, 전선은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 되고요. 이 지지물과 전선의 이격거리는 25mm 이상 이격을 해야 되고 수목과는 0.3m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사용전압 250V, 2mm 이상의 경동선, 지지물과 25mm 이상 이격하고 수목과는 0.3m 이상 떨어져야 된다. 보기에서 우리가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보면 1번에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0.4m 이상이 아니라 0.3m 이상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호텔 또는 여관, 각 객실의 입구 등을 설치할 경우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센서 등을 시설해야 하는가? 우리가 아파트 현관에 들어가면 불이 자동적으로 켜지고 일정 시간 후에 소등이 됩니다. 즉
소등되는 시간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규정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숙박업을 하는 곳은 1분 이내에 소등이 되어야 되고요. 각 주택 및 아파트, 호실은 3분 이내에 소등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 보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은 1분 이내에 소등이 되어야 되고요. 개개, 즉 각 집이라든가 아파트, 각 호실은 3분 이내에 소등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보기에서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간, 호텔, 그리고 여관 이런 데는 1분 이내에 소등이 돼야 된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사용전압 22.9kV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전선의 레이면상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여기서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높이는 무조건 6.5m죠. 그죠? 도로 6m, 철도 6.5m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도로 6m, 철도 6.5m 즉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6m, 철도는 6.5m 전압에 관계없이 그렇죠? 전압에 관계없이 보기에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저압 목축 전선로에서 목조의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저압 옥측 전선로에서 사용 가능한 공사 방법에는 애자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버스덕트 공사, 케이블 공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3개 금속관이라든가 버스덕트, 케이블은 목조 이외의 조형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목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다시 저압 옥측 전선로에서 가능한 공사 방법은 애자, 합성수지, 금속관, 버스덕트, 케이블 공사인데 여기에 금속관, 버스덕트, 케이블은 목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에서 목조에서 가능한 공사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애자 공사라든가 합성수지관 공사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3번 되겠습니다. 사용전압 15kV 이하인 특급 가공전선로의 중성선 다중접지식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칭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 굵기로서 고정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가? 단,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 2초 이내에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회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Y결선, 편의상 L1, L2, L3다 라고 보고요. 여기에 중성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당연히 여기에는 접지가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중성점 접지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중 접지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얘를 이렇게 접지를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접지를 합니다. 이게 다중 접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이 접지선의 단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6제곱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요. 접지선의 굵기는 6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접지 저항도 보겠습니다. 이 접지 저항은 각각으로 봤을 때 얘는 300옴 이하여야 돼요. 300옴 이하. 근데 얘가 요 거리가 요 1km. 우리가 접지를 병렬로 하게 되면 접지 저항값이 감소하겠죠. 여러 개를 병렬로 접속하면 저항값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얘는 1km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30옴 이하여야 돼요. 다시 개개마다는 300옴 이하, 1km마다는 30옴 이하여야 되고 접지선의 굵기는 6제곱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접지도체는 공칭 단면적 6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을 써야 되고 상호 거리는 즉 얘와 얘 간의 거리는 300m 이하이며 개개에 대해서는 300옴 이하 1km마다는 30옴 이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보기에서 답은 접지선의 굵기를 묻고 있기 때문에 2번 되겠습니다.
조합 가공전선이 상부조영제 위쪽에 접근하는 경우 전선과 상부조영제 간의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단 K불인 경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 상부조영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뭘 볼 수 있어요? 지붕이 있겠죠. 이렇게 지붕. 네. 지붕에 저합 가공전선이 지나간다 이거예요. 저합. 그랬을 때 이 지붕과 이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얼마이냐? 이 문제예요. 저합과 지붕 간의 이격거리는 2m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선이 고압이라든가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얘는 1m로 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케이블인 경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케이블인 경우 전선과 지붕 간의 이격거리는 1m 이렇게 되어 있죠. 규정을 살펴보면 상부 조영제 위쪽에 원래 저압 가공전선은 2m인데 전선이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1m다라고 되어 있죠. 보기에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 금속 덕트 공사의 시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절연전선이어야 된다. 하지만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은 안 된다. 자, 두 번째는 전선 단면적의 합계가 덕트 내부 단면적의 합계의 20%를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제어용 선일 경우에는 50%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덕트 내에서 전선 접속점은 없어야 되고 두께 1.2mm 이상의 두께의 철판을 사용해야 되며 덕트의 지지점 간 거리는 3m, 수직으로 했을 때는 6m이고요. 금속 덕트이니까 금속 접지해 주셔야 되겠죠. 접지 공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선은 절연전선을 써라. 5개용은 안 된다. 전선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합계를 20% 넘을 수 없고 제어용은 50%가 되고요. 두께 1.2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라. 지지점 간 거리 3m, 수직으로 했을 때는 6m이고요. 접지공사 해야 된다. 문제 보기에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내부 단면적의 20%, 제어용 회로는 50% 되겠죠.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압 옥내 전로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해야 된다. 그러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옥내 전로로서 다른 옥내 전로에 접속하는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인 경우는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는가? 단 전격 전류가 16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전격 전류가 16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 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옥내 전로가 두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옥내예요. 얘도 옥내, 얘도 옥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인입구, 즉 전기를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기를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옥내 인입구에 여기에 이렇게 개폐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개폐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럼 얘네들은 어느 곳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앞에 뭐가 있겠어요? 차단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차단기. 원래는 옥내마다 이 개폐기를 시설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연결 안 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언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느냐? 요 길이가 몇 미터 이하? 요 거리는 15m 이하이면서 요 거리가 15m 이하이면서 요 차단기가
16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또는 16A 초과 20A 이하의 배선 차단기로 보호되고 있을 경우에는 예로부터 15m 이내에 인입 개폐기를 시설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몇 미터 이하. 1번에 15m 이하가 되겠죠. 관련된 규정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옥내 전로로서 다른 옥내 전로에 접속하는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에는 개폐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즉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배전선로의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시설 장소가 아닌 곳은 해당 문제는 우리가 규정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배전선로의 전압, 우리나라 배전선로는 22.9kV입니다. 전압이 154, 345, 765 같은 경우에는 배전선로가 아니라 송전선로가 되겠죠. 그럼 보기에서 154kV 계통에 연결되는 분산 전원형 발전소,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154kV는 배전선로가 아니라 송전선로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럼 규정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전력보안통신설비의 배전선로 시설 장소는 다음에 따른다. 22.9kV 계통의 배전선로 구간, 22.9kV 계통에 연결되는 분산 전원형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산 전원형 발전소가 되겠죠. 폐회로 배전 등 신배전 방식 도입 개소라든가 배전 자동화, 지능형 전력망 구현을 위해 필요한 구간 이렇게 돼 있죠. 문제에서는 요거 22.9kV 요거잖아요. 그죠?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재 외암 등 접지 시스템의 경우 저압 전기 설비용 접지 도체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캣타이어 케이블의 한계 도체 단면적이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캡타이어 케이블은 무조건 0.75, 캡타이어 케이블 0.75. 답은 3번 됩니다. 자, 규정을 살펴보면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즉 움직이면서 사용하는 전기 설비의 접지선의 굵기를 보면 특고압 및 고압, 저압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고압 및 고압에서는 접지선의 굵기가 10제곱밀리미터 이상 되고요. 저압에서는 캡타이어 케이블은 0.75 제곱밀리미터 이상, 연동선은 1.5 제곱밀리미터 이상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전기 설비의 접지선의 굵기는 특고압 및 고압은 10 제곱밀리미터 이상, 저압에서는 캡타이어 케이블 0.75, 연동선 1.5 제곱밀리미터 이상.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이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아도 문제에서 어떤 문제든 캡타이어 케이블이 나왔다라고 하면 답은 무조건 0.75 제곱밀리미터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중성점 직접 접지식으로서 배전선로의 전압이 65kV인 경우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인가? 즉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의 배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기는 7kV이고요. 여기는 25kV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0kV, 그 다음에 170kV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7kV 이하, 여기에서는 무조건 1.5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7kV에서는 1.5배.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고 60kV 이하, 이렇게 볼까요? 이 부분. 이 부분. 자, 여기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1.25배입니다. 1.25배. 그런데 이건 문제에 잘 안 나오죠. 뭐가 많이 나오냐면 7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이면서 얘가 중성점 다중 접지식이다. 접지식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0.92배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7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의 중성점 자중 접지식에서는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0.92배이다. 자, 다음에 60kV를 초과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1번, 2번, 3번. 첫 번째는 얘가 비접지인 경우, 비접지식. 두 번째는 접지식인 경우. 세 번째는 직접 접지식인 경우. 비접지면 얘는 1.25배. 접지식이면 1.1배. 직접 접지다 0.72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60kV 초과 170kV 이하에서는 요거 직접 접지식 0.72배. 그리고 170kV를 초과하는 경우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직접 접지식. 얘는 0.64배. 이렇게 되더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7kV 이하 0.15배. 7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에서 중성점 다중 접지식은 0.92배이다. 60kV를 초과하고 170kV 이하에서 비접지 1.25, 접지식 1.1배, 직접 접지식 0.72배. 이게 제일 또 많이 나오겠죠. 170kV를 초과하면 직접 접지식밖에 없어요. 0.64배. 문제에서는 지금 65kV다. 이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중성점 직접 접지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0.72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풍력터빈의 필해설비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필해설비다라고 하는 것은 낙뢰로부터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럼 풍력터빈에서 이 필해설비에 대한 규정을 보게 되면 풍력터빈을 간략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블레이드가 날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때 이 풍력설비의 기둥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낙뢰를 받는 부분, 수뇌부가 되겠죠. 이렇게 피레침 모양을 볼까요? 이렇게. 얘를 수, 뇌, 부라고 볼 수 있고, 이 받은 낙뢰를 이렇게 땅으로 내려보내면 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를 인, 하, 도, 선 될 것이고 여기에 접, 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규정을 하나씩 읽어보면 1번에 수뇌부를 풍력터빈 선단 부분 및 가장자리에 배치할 거. 요 끝부분 또는 뭐 이런데 이런 부분에 설치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얘가 요 안에 있는 내부 장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가장 멀리, 즉 내부 장비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도록 이 선단 부분이나 가장자리에 요 수뇌부를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요 인하도선은 내려오는 선은 쉽게 부식되지 않고 뇌 전류가 안전하게 땅까지 흐를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어떻게 하라? 직선으로 시설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이 풍력 발전기 내부에 있는 계측 센서용 케이블은 차폐가 되게끔 해라. 즉 뇌전류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록 케이블 및 금속관 또는 차폐 케이블을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4번에 수레부를 풍력터빈 중앙에 배치하되 뇌전류에 의해 발열에 용손되지 않도록 재질, 크기, 두께 및 형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중앙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중앙에 있으면 이 풍력터빈 내부가 이 낙뢰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 중앙이 아니라 이 끝부분, 가장자리, 선단 부분에 이 수레부를 설치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내연력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및 태양전지발전소로서 그 발전소를 원격 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에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는 경우에는 발전 제어소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는 무엇인가? 문제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발전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럼 발전소에 기술원이 상주하겠죠, 그죠? 기술원, 큰 화력발전소라든가 또는 원자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곳에 사람이 상주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태양광 발전소, 이런 소규모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원이 상주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발전소, 그러니까 기술원이 있는 곳에서는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을 하겠죠. 하지만 이 기술원이 상주하지 않은 곳은 다른 곳에서 얘를 뭐 해야 돼요? 조작 또는 감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어디냐면 발전소, 발전 제어소란 말이에요. 그럼 발전 제어소가 즉 기술원이 없는 발전소를 위해서 조작 감시 제어 장치를 무엇을 조작 제어 감시 장치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동기, 발전기, 연료전지의 부하 조정 장치. 뭘 해당된다고요? 부하 조정 장치. 그죠? 자, 두 번째, 운전 정지를 조작 및 감시하는 장치. 즉 운전, 조작. 뭘 한다? 운전하거나 그 다음에 정지. 운전 정지를 뭐 하는 장치? 조작 감시하는 장치. 그쵸?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단기를, 그쵸? 차단기를 조작 감시하는 장치. 그쵸?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선 차단기예요. 배선 차단기. 고압 또는 특고압의 배선 차단기를 조작 및 감시하는 장치. 요거를 여기에 설치해야 된다. 다시. 기술원이 상주하지 않는 발전소를 조작 감시하기 위해서 발전 제어소에는 부하 조정 장치라든가 운전 정지 조작 감시 장치, 차단기 조작 감시 장치, 배선 차단기 조작 감시 장치를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동 재연결된 장치, 자동 재폐로죠. 자동 재연결 장치를 갖춘 25kV 이하인 특고압 배전선로용의 것에는 요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요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언제? 25kV 이하의 특고압 또는 고압용 중에 재폐로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이걸 생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 보기에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4번 보시면 25kV 이하인 특고압의 배전 차단기를 조작, 개폐를 감시하는 장치는 뭐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하 목축전선로의 전선이 가스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전선과 가스관과의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며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건물이 있다라고 보고요. 옥측 전선로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옆면을 이렇게 지나가는 전선로가 되겠죠. 얘를 전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옥측에는 이 전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가스관도 있겠죠. 이렇게 얘를 가스관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을 때 이 두 개 간의 이격거리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0.1m 이렇게 됩니다. 0.1m, 즉 10cm 이상 이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선이 만약에 나전선이다, 그러니까 피복이 없는 전선일 경우 이걸 더 멀리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나전선인 경우에는 0.3m가 됩니다. 문제에서 이 나전선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10cm를 이격해 주셔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선의 식별에 따른 중성선의 색깔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선에는 L1, L2, S3 중성선 그리고 보호도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으로 구분을 하죠. L1, L2, S3는 갈색, 흑색, 회색이 되고요. 중성선은 청색 또는 파란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4번 되겠습니다.